네, 글로벌 주요 경제 지표와 이슈를 점검해보는 시간입니다. BS투자증권 리서치센터 홍순표 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꾸준하게 상승세를 보이던 유가가 3차 양적 완화 정책 발표 이후에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영향이 있었던 건가요? 일단 WTI 기준으로 배럴당 100달러 선을 넘어서기도 했던 국제유가는 3차 양적 완화 정책이 발표된 이후에 오히려 하락하면서 현재는 배럴당 90달러 선도 위협받고 있는 수준입니다. 그렇지만은 중장기적으로 좀 추세적으로 국제유가를 보게 된다면은 여전히 하락 흐름을 연출할 가능성보다는 상승 추세를 좀 그려갈 가능성이 좀 더 높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우선 원유에 대한 수요 측면에서 본다면 국제유가는 여전히 상승 쪽에 무게를 둘 수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계속해서 하향 조정되는 등 글로벌 경제 성장 둔화를 좀 고려를 한다면 원유에 대한 그 수요 전망 크게 개선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글로벌 경제 성장 둔화에 따라서 오펙이나 IEA 같은 경우는 지난 8월에 올해 세계 원유 수요 전망치를 종전보다 낮춘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낮아진 원유 수요 전망치 역시 작년 말 기준으로 본다면은 일간 기준으로 0.5에서 0.900만 배럴 정도 늘어난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수요 측면에서 원유 가격의 상승 요인은 소멸된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더불어서 오펙 바스켓 유가 기준으로 과거 3개년 평균치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그림에 나타나고 있듯이 북반구의 동절기를 맞이해서 연말로 갈수록 국제유가에 대한 상승 압력이 보다 커지고 있다는 점, 이런 부분들도 중장기적으로 국제유가는 추세적으로 하락보다 상승에 무게를 둘 것이라는 전망을 가능하게 하는 대목인데요. 과거 3개년 평균치에서 오펙 바스켓 유가는 연초에 비해서 대략 40% 가까이 상승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미국 연준의 양적 완화로 인한 달러와의 기조적인 약세로 인한 원유에 대한 투기적 수요가 증가할 수 있다는 점도 일단은 국제유가 최근에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추세적으로는 여전히 좀 상승의 무게를 둘 것이라는 전망의 근거로 볼 수 있습니다. 현재 하락은 추세적인 하락일 뿐이고 앞으로 상승할 이유가 더 많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략적인 비축유 방출 그리고 달러와의 기조적인 약세 이런 것들을 미뤄봤을 때 앞으로 유가 전망은 어떻게 내릴 수 있을까요? 예, 뭐 아무래도 그 전략 비축유 방출이라든지 뭐 달러와 약세 이런 좀 상반된 요인들이 국제유가에 좀 존재를 하고 있는데요. 과거 1, 2차 양적 완화와는 달리 이번 양적 완화는 미국만이 단행한 것이 아니라 달러 지수에서 대략 70%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유로화라든지 엔화 뭐 이런 좀 주요 통화들에 대한 양적 완화도 동시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달러화 약세가 강하게 진행되기보다는 점진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달러화는 기조적인 약세 흐름을 연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국제유가의 상승이 가파르게 나타나지는 않겠지만은 상승 쪽에 그래도 무게를 둘 것이라는 전망은 충분히 해볼 수 있습니다. 지난 1차 양적 완화와 2차 양적 완화 시기에 그 달러와 같이 약세와 함께 WTI 가격은 각각 일평균에서 0.012%와 0.074%씩 상승한 바가 있고요. 또 동기간 중에 투기적 순매수 포지션은 주간 단위 기준으로 보면 평균 그 각각 1,700계약과 350계약씩 늘어난 적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3차 양적 완화로 인한 달러화 약세가 이전보단 강하게 진행되지 않더라도 원유에 대한 투기적인 수요는 존재할 수 있고 또 이런 부분은 국제유가의 방향을 상승 쪽에 좀 더 가깝게 할 것이라는 전망을 해볼 수 있습니다. 더불어서 전략 비축유 방출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국제유가의 추세에 좀 변화를 주는 그런 요인은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전략 비축유 방출에 대한 루머 등이 지난주 국제유가의 주된 하락 요인으로 작용을 한 바가 있지만 실제 전략 비축유 방출이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6월 23일에도 IEA가 그 전략 비축유를 6천만 배럴 정도 방출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당일에 WTI는 4.6%나 급락을 한 바가 있고 또 브렌트유도 6% 이상
급락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당시 연말 기준으로 보게 된다면 전략 비축유 방출 이전보다 WTI는 연말에 8.6%가량 상승을 했고 브렌트유도 0.1% 정도 상승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를 하게 된다면 당분간 국제유가가 제한적인 범위에서 추이를 하게 되더라도 연말로 갈수록 상승 쪽에 좀 더 명확한 방향성을 가질 가능성은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국내 시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연기금이 시장을 좀 받쳐줬습니다. 1970선까지 밀리다가 2000선을 좀 지켜내면서 마무리가 됐는데요. 앞으로의 전략 어떻게 세우면 좋을까요? 일단 연기금에 의해서 이틀 연속 상승 흐름을 연출을 했지만 연기금의 특성상 지수의 상승을 견인하기보다는 하방 경직 요인으로 작용한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이 됩니다. 결국 외국인들의 수급에 의해서 코스피의 상승 가능성은 타진하게 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일단 글로벌 유동성 확대 부분들이 계속해서 지속이 되고 있다는 점, 또 이에 따라서 글로벌 신용 위험과 안전자산 선호도가 현저히 낮아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어제 순매도로 돌아선 외국인, 기조적으로는 여전히 순매수를 보일 것이라는 그런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달러와 약세가 이전보다 더디게 진행될 수 있고요. 또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1100원 선에서 강력한 저항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외국인이 단기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환차익에 대한 기대감이 낮아질 수 있다는 점은 일단 외국인 순매수에 있어서 속도 조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단 시장의 중기적인 상승 흐름을 어느 정도 염두에 둔다면 최근 이익 전망 개선이 이루어지고 또 외국인의 매수가 꾸준히 유입되고 있는 자동차라든지 자동차 부품 또 반도체, 디스플레이와 더불어서 정유업 등에 대한 중기적인 관심은 유지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국내 시장 전략까지 세워봤습니다. BS투자증권 리서치센터 홍순표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